그날 밤 식당 앞에서 남편이란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가족들은 서로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고 축하의 공기는 산산이 깨져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참아온 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날은 좋은 날이었다. 기념할 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오늘은 즐기자라는 말로 서로를 부추겼다.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공기가 이상했다. 웃음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그 웃음이 내 쪽으로는 한 번도 닿지 않는 느낌. 테이블 한가운데는 이미 불판이 달아올라 있었고 접시마다 붉은 기름이 번들거렸다. 누군가는 오늘은 축하니까라고 말했고 그 말이 마치 면죄부처럼 퍼져나갔다. 축하가 시작되면 지갑은 항상 누군가의 몫이 된다. 그 누군가가 대체로 나였다는 사실을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분위기는 더 빨랐다. 주문이 빠르고 술이 빠르고 칭찬이 빠르고 요구도 빠르다. 마치 오늘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듯.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기 추가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이런 날엔 아끼면 손해야라며 웃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다. 아끼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고 참는 게 배려고 맞추는 게 성숙이라고. 나는 원래 이런 자리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가난한 집에서 말대꾸하면 복 달아난다는 말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건 하나였다. 분위기 망치지 마라. 어른 기분 상하게 하지 마라. 내가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는다. 그 습관은 사회생활을 할 때는 꽤 도움이 됐다. 상사의 농담에 웃고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채우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속으로 삼키는 법.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나는 믿었다. 문제는 그 습관이 연애를 넘어 결혼이라는 이름의 문 앞에서 더 커졌다는 거였다. 처음 그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그랬다. 우리 아들은 마음이 여려서라는 말 뒤에 늘 내가 맞춰야 한다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아도 웃었다. 좋은 인상을 남기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면 내 삶도 덜 흔들릴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다. 내가 한 번 웃고 넘기면 다음엔 2번 웃고 넘겨야 했다. 한 가족인데라는 말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책임을 떠넘기기 가장 좋은 도구였다. 가족이면 계산이 흐려지고 흐려진 계산은 꼭 약한 사람에게 가 닿는다. 나는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가 내 손목 시계를 흘끗 받고 누군가가 내 가방의 로고를 확인했다. 그 시선들은 멋지다가 아니라 가능하다였다. 가능하면 시켜도 된다. 가능하면 맡겨도 된다. 가능하면 내가 해야 한다. 축하라는 포장지가 씌워져 있으니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 내 옆자리에 그는 초반엔 다정했다. 차에서 내 손을 잡고 오늘만 조금 참자라고 말하던 그 표정. 그 표정이야말로 내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었다. 사람은 사랑을 믿고 싶은 순간에 가장 쉽게 속는다. 나는 그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고 싶었다. 적어도 사람들이 내게 시선을 모을 때 그는 같이 고개를 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테이블에 앉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다.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오히려 서늘했다. 내 시선이 몇 번이고 그에게 닿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은 때로 아기보다 잔인했다. 아기는 싸울 상대라도 있지만 모르는 척은 내가 혼자 떠드는 사람이 된다. 오늘은 기분 좋게 먹자. 누군가가 말하자 모두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이런 날은 확 써야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또 추가 주문이 들어갔다. 내가 불판을 뒤집고 접시를 나르고 술잔을 채우는 동안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돈 쪽으로 기울었다. 노골적이진 않았다. 노골적이지 않은 게 더 무섭다. 노골적이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생기니까. 그들은 칭찬으로 시작해 걱정으로 포장하고 마지막에 당연함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흐름은 너무 매끄러워서 한번 타기 시작하면 내려오기가 어렵다. 요즘 일 잘한다며. 짧은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가볍게 눌렀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무엇이 붙을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지. 가 붙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해주면 좋겠지. 가 붙을 거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면 나는 웃어야 한다. 웃지 않으면 내가 예민해진다. 웃지 않으면 내가 못됐다. 나는 웃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더 착하게, 더 고분고분하게.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나는 수십 번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이상하게도 내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끓고 있었다.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 분노. 오래 끓여서 더 뜨거운 분노. 그때 누군가가 계산서를 힐끗 보더니 아주 가볍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하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웃음이 잠깐 멈췄다. 정말 잠깐. 수만 번 정도의 정적.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다시 떠들었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내 목구멍이 마르고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오늘은 내가 분위기를 지키지 않기로. 그 결심이 어떤 일을 부를지 그 자리에 누구도 몰랐다. 나조차도.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테이블 위에서 더는 예전에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내 옆구리를 가볍게 툭 쳤다. 마치 빨리 해라는 신호처럼. 나는 그 얼굴을 봤다. 그 눈빛이 내가 알던 눈빛이 아니었다. 다음 주문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입꼬리를 더 올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계산 이야기가 나온 뒤로 테이블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나를 보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내 쪽 언저리를 맴돌았다. 웃음은 더 커졌고 말투는 더 가벼워졌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 하나로 이 자리는 다시 축하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이 익숙했다. 늘 이런 식이었다. 한번 양보하면 모두 안심한다. 문제는 해결됐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안심 위에서 요구는 더 커진다. 사람들은 미안함을 오래 품지 않는다. 특히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고기는 다시 올라왔고 술은 더 진해졌다. 누군가는 역시 젊은 사람이 있어야지라며 웃었고 누군가는 요즘은 여자들이 더 잘 벌잖아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그 말들은 칭찬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은 책임을 밀어내는 말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웃었다. 내가 불편해하지 않으면 이 말들은 농담이 된다. 내가 참으면 이 상황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아직 연애 초반이었을 때 비슷한 자리가 있었다. 그때도 계산은 자연스럽게 내 앞으로 왔고 그는 다음엔 내가 할게라고 말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장면은 조금씩 다른 얼굴로 반복됐다. 금액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명분이 붙을 뿐. 나는 그때마다 이번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번의 이번만이 쌓이면 그게 일상이 된다. 그날도 그랬다. 누군가는 내게 잔을 내밀며 고생 많다고 말했다. 고생이라는 단어가 웃기게 들렸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고생이 되어 있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할 거니까라는 전제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숫자를 세고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걸 내놓았는지. 내 옆에 앉은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건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 때뿐이었다. 그마저도 짧은 대답 뒤에는 다시 화면 속으로 숨어버렸다. 나는 몇 번이나 그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가 먼저 무언가 말해주길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듯 했다. 아니, 애초에 나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주문은 점점 과해졌다. 누군가는 이 집 이 메뉴가 진짜라더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왕 온 거 좋은 걸로 먹자며 거들었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내 안에서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감정.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감정이었다. 아, 또 이 패턴이구나. 그렇게 상황을 관찰하는 나 자신이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나는 무엇을 얻을까? 웃음? 감사? 아니면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말 한마디.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걸. 대신 피로만 남고 허탈함만 남을 거라는 걸.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기대를 접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담담해진다. 나는 고기를 뒤집는 손길을 멈추고 잠시 불판을 바라봤다. 지글거리는 소리 속에서 내 생각도 같이 익어가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는 늘 이 다음을 생각했다. 다음 만남, 다음 기회, 다음엔 달라질 거라는 희망.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처음으로 지금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누군가 또다시 내 쪽을 보며 웃었다. 오늘 덕분에 분위기 좋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분위기는 좋았다. 적어도 그들이 보기엔.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는 걸. 그리고 이 물러섬이 곧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자리를 견뎌야 할 시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지켜봐야 할 장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미 그 이전부터 모든 조짐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다만 내가 애써 모른 척했을 뿐이었다. 처음 그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나는 나 스스로를 꽤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 줄 알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조금 더 내주는 일이 그렇게 큰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그린다는 명분이 붙으면 오히려 내가 더 가진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문제는 그 조금이 점점 커졌다는 거였다. 처음엔 데이트 비용이었고, 그 다음은 여행 경비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 모임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늘 말끝을 흐리며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으니까. 다만 이상했던 건 그 힘든 시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의 가족을 만나는 횟수가 늘수록 나는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자리에 놓였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참 살림 잘하네라고 했고, 누군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며느리로 오면 든든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들이 칭찬처럼 들렸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들이 내가 맡아야 할 역할을 미리 정해두는 선언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작은 신호는 있었다. 차 안에서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통화 내용이 유난히 길었다. 그래, 걱정 마. 오늘은 문제 없을 거야. 문제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굳이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편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배워버렸으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된 주문은 그 연장선이었다. 메뉴를 고르는 기준은 분명했다. 비싸도 되는 이유가 있어야 했다. 기념일, 축하, 가족. 이유는 충분했고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반대하는 순간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될 테니까. 나는 그 역할을 맡고 싶지 않았다. 아니, 맡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나의 안정감으로 흘러왔다. 요즘 일은 어떤지, 바쁜 건 괜찮은지, 몸은 힘들지 않은지. 겉으로 보면 걱정처럼 보이는 질문들이었지만 그 질문들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였다. 괜찮다면 내가 좀 더 해도 되겠지? 라는 무언의 합의. 나는 그 질문들에 모두 무난하게 대답했다. 바쁘지만 할만하다, 힘들지만 괜찮다. 다들 그러고 산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내 역할도 선명해졌다. 이 자리를 책임질 사람. 불편한 이야기를 삼킬 사람. 계산서가 나와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 그는 그 과정에서 점점 투명해졌다. 분명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내 쪽을 향하지 않았다. 마치 이 자리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났고 나는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믿는다는 건 상대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렷하게 보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나는 편리한 사람에 가까웠다. 불편한 말을 대신 삼켜주고 복잡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감사는 잠깐이고 당연함은 오래 남는 위치. 계산서가 테이블 끝에 놓였을 때 나는 그것을 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표정을 봤다. 누구는 이미 잔을 채우고 있었고 누구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계산서를 향해 몸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분명한 대답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오래 묵은 생각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만 넘기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서야 인정하고 있었다.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는 점점 더 불편해질 거라는 걸.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대신 기억을 꺼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기억들이 서서히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고 있었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시간이 흘렀다.
아무도 그것을 짚지 않았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위에 적힌 숫자는 이미 모두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 숫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자리는 더 이상 편안한 축하 자리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택했다. 침묵은 늘 가장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니까. 누군가는 고기를 뒤집었고 누군가는 술잔을 채웠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다. 하지만 그 흐름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선명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지금까지 이런 장면을 몇 번이나 지나쳐 왔는지 새삼 세어보게 됐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다. 불안도 긴장도 아닌 감정. 마치 오래된 문제의 답을 이제야 찾은 사람처럼. 그동안 나는 늘 조금만 더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왔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맞추자. 그러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늘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내 옆에 앉은 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계산서가 놓였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인식하지 않으려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것이 내려앉았다. 기대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실이 그때 조용히 끊어졌다. 나는 그에게 시선을 옮겼다.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한 번만이라도 그가 먼저 이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랐다. 오늘은 내가 할게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분명한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확인한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를 향한 끄덕임인지 나 자신도 잘 몰랐다. 다만 이 자리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만이 또렷했다. 사람들은 그 끄덕임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알아서 잘하네라는 말이 농담처럼 흘러나왔고 웃음이 이어졌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이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일부가 아닌 느낌. 그때 그는 내 옆구리를 가볍게 쳤다. 재촉처럼 당연하다는 신호처럼. 말은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익숙한 얼굴인데 낯설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더 착하게. 그 미소가 이 자리를 지켜줄 거라 믿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이 미소는 내가 더 이상 이 역할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다만 그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 누구도 알 필요는 없었다. 주문은 다시 이어졌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런 말은 늘 쉽게 뒤집혔다. 나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다. 대신 장면을 기억했다. 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기억들은 곧 아주 중요한 순간에 쓰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제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소란이나 고함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 선택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문이 한 번 더 들어갔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늘 그랬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책임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주변을 바라봤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까지. 그때 처음으로 금액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대략 얼마쯤이겠다는 감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이만큼이라는 계산. 이상하게도 그 숫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감을 줬다. 지금 이 자리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선명해졌다. 누군가는 내 앞에 접시를 밀어주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들이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모습일 뿐인지 헷갈렸다. 나는 배부르다고 접시를 말했다. 다시 밀어두며 웃었다. 그 말은 배부르다고 거짓이 말했다. 아니었다. 그 더 말은 이상 이 거짓이 자리에 아니었다. 무엇도 삼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 자리에 조용했다. 무엇도 삼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함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방관이 아니라 회피에 가까운 침묵. 마치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그 태도가 나를 확실하게 만들었다. 기대를 접는 데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충분히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는 천천히 다녀와라고 말하며 다시 대화에 집중했다. 그 말이 묘하게 가벼웠다. 내가 자리를 비워도 이 테이블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갈 거라는 확신. 그 확신 속에는 내가 빠져도 괜찮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명확했다.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선택하기로 했다. 자리로 돌아오기 전 잠시 멈췄다. 이 문을 다시 열면 모든 게 이전과 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웃음, 소음, 당연함.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시 테이블에 앉자. 누군가 자연스럽게 계산서 쪽을 밀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이미 합의가 끝난 일처럼.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씩 달라졌다. 기대의 안도, 그리고 아주 미세한 긴장. 모두가 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테이블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예전 같았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있었다. 그는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지막 퍼즐처럼 느껴졌다. 이제 더 볼 것도 더 들을 것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 순간 이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다시 풀어지는 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다시 웃고 다시 떠들었다. 이미 끝난 일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미소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가는 문이라는 걸.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었다. 미소를 지은 뒤부터 나는 일부러 더 조용해졌다. 말을 아끼고 움직임도 줄였다. 대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누가 가장 먼저 안도하는지, 누가 가장 늦게 긴장하는지. 이런 순간에는 늘 순서가 있다. 책임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웃고 책임이 돌아올까 불안한 사람일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사람들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됐다고 믿는 듯 했다. 계산서는 다시 테이블 한쪽으로 밀려났고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누군가는 내게 역시 너밖에 없다는 말을 던졌고 누군가는 마음이 참 넓다며 웃었다. 그 말들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나 스스로도 낯설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그는 그제야 조금 편안해진 얼굴이었다. 방금 전까지 잔뜩 굳어있던 어깨가 풀렸고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마치 위기가 지나간 사람처럼. 그 모습이 묘하게 또렷하게 보였다. 위기가 지나간 게 아니라 위기를 나에게 넘긴 것뿐인데도.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솔직해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때. 주문은 더 이상 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식탁 위는 넘칠 듯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이 만족감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잘 먹어서가 아니라 부담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 부담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그 행동 하나로 테이블의 공기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나를 힐끗받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심장도 빠르게 뛰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걸음을 옮길 때 그는 나를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게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산대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느껴졌다. 카운터 앞에 서자 숫자가 보였다.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예상한 만큼이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단순한 식사값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장면의 합계라는 걸. 웃음으로 넘긴 말들, 침묵으로 버틴 순간들,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나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선택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제는 알고 싶었다. 카드를 내밀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낼 수 있다. 오늘도 참았고 내일도 참으면 된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기계음이 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그 짧은 소리 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계산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바로 돌아서지 않았다.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선택이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상상해 보았다. 기쁨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당황일까. 어느 쪽이든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의 장면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앉는 순간부터 시작될 터였다. 내가 미소를 짓자 테이블 위의 공기가 눈에 띄게 풀렸다. 방금 전까지 계산서 주변을 맴돌던 묘한 긴장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다. 마치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 안도감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없는데 끝났다고 믿는 얼굴들. 그 믿음이 이 자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역시 내가 있어서 든든해.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 안쪽이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든든하다는 말은 고맙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들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계산이 아니라 다음을 포함한 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덧붙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모이면 되겠다. 그러게,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 그 말들이 이어질수록 내 손끝에서 감각이 조금씩 사라졌다. 웃고는 있었지만 숨이 깊게 들어오지 않았다. 뱃속 어딘가가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지만 술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몸은 분명 여기 앉아 있는데 감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괜히 분위기 망칠 필요 없잖아. 가볍게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나를 향해 정확히 날아왔다. 지금 이 자리는 문제없고 문제를 만드는 쪽이 이상하다는 선.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게 더 분명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질문에는 마지막 확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금세 시선을 피했다. 다들 즐기고 있잖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내려앉았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자신이 불편해지지 않을 선택만 보고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는 순간 나는 또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될 테니. 그때였다.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직원에게 손을 들었다. 아까 그거 하나 더 되죠? 내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주문이 추가됐다. 그 말은 내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몇 개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괜찮지? 가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라는 눈빛.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숨이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제대로 먹은 거지. 또 다른 사람이 받았다. 그래도 오늘은 기념일이잖아. 그 말들이 겹치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또렷해졌다. 대략이 아니라 정확한 범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의 무게. 이상하게도 그 숫자는 나를 겁주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금 이 관계가 나에게 요구하는 값이 얼마인지. 나는 가방을 열었다. 그 행동 하나로 테이블의 소리가 잠깐 낮아졌다. 모두가 모른 척했지만 모두가 보고 있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익숙한지, 그리고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누군가는 이미 잔을 비우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일어설 거라는 전제 위에서. 어디가? 그가 물었다. 잠깐.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 말에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이 자리에서 가장 편한 선택이었으니까.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커졌다.
진짜 잘 먹었다. 오늘은 제대로네. 그 말들이 등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카운터 앞에 서자 직원이 나를 바라봤다. 계산 도와드릴까요? 각자 계산으로 해주세요. 직원이 잠깐 나를 바라봤고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순간 숨이 잠깐 멎었다. 오늘의 식사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동안 웃으며 넘겼던 말들, 침묵으로 버텼던 순간들, 그리고 방금 들은 그 한마디들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계산대에서 물러났다. 이 선택이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테이블로 돌아가는 몇 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이 자리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압력은 이제 막 정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요동쳤을 장면인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숨이 고르게 들어왔다. 나는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내가 안 했어? 당연히 내 차례인 줄 알았잖아. 내가 자리에 앉자 몇 개의 시선이 동시에 나를 훑었다. 웃음은 계속인데 그 웃음이 내 쪽으로는 한 번도 닿지 않았다. 나는 계산서를 손끝으로 가볍게 밀어 테이블 한가운데로 옮겼다. 오늘은 각자 계산해요. 말은 짧았는데 공기는 길게 멈췄다. 누군가 웃으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뭐라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또 내가 설득해야 하니까. 그가 내 옆에서 낮게 말했다.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나는 그를 보지 않고 계산서만 바라봤다. 분위기는 이미 계산서에 적혀 있잖아. 누군가 헛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이 급하게 튀어나온 소리라는 걸 나는 알았다. 직원이 멀찍이 서서 우리 테이블을 살폈다. 누군가 급히 말을 던졌다. 아니, 오늘은 내가 하는 거였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테이블 몇 군데서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역할을 다 한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내 역할을 끝냈다고 믿고 있었다. 분위기를 지켜준 사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사람. 그래서 다시 투명해져도 되는 사람. 고생했어. 그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책임은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짧은 반응 하나로. 그는 충분히 안심한 표정이었다. 더 이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얼굴. 그때 누군가 계산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근데 이거 누가 먼저 해? 아니, 방금 내가 하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말끝이 날카로워졌고 웃음소리들이 하나씩 꺼졌다. 그때 누군가 내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아니, 너가 했어야지. 그 말이 떨어지자 내가 아니라 빈자리가 탓을 받는 느낌이었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가방끈을 천천히 정리했다. 각자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조용한 말이 더 무서운 건지. 테이블 위 공기가 한 번 더 굳었다. 뭐가 그렇게까지야? 여기서 이러는 거 창피하게. 창피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선은 더 빠르게 사방으로 퍼졌다. 옆 테이블에서 젓가락이 멈췄고 멀리서도 고개가 돌아왔다. 그럼 내가 좀 더 내. 아니, 왜 내가 더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가 무기가 됐다.
너는 아까 고기 2번 더 시켰잖아. 그건 내가 먹자고 했잖아.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숨이 편해졌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늘 내가 낼 사람이 되었던 자리. 그 자리가 오늘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다. 야, 다들 좀만. 그 말이 더 불을 붙였다. 너는 왜 가만히 있어? 그러게 내가 정리해야지. 내가 불러놓고 왜 책임을 안 져?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웃던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이 흔들렸다. 직원이 다시 다가왔다. 손님 계산 도와드릴까요? 누군가 직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던졌다. 아니, 잠깐만요. 그 잠깐이 길어질수록 망신은 커졌다. 카드 한도 때문에 그래. 현금 없어. 그럼 왜 시켰어? 말이 계산에서 사람의 체면으로 넘어갔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그는 내 쪽을 봤다. 구해달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닫았다. 왜 말이 없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만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니야. 그 순간 누군가 의자를 쿵 밀었다. 바닥이 울릴 만큼 크게. 처음부터 내가 나섰어야지. 내가 왜? 내가 말렸어야지. 말이 서로를 밀치듯 튀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와, 저거 뭐야?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 휴대폰을 쥐는 손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웃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이 허공에서 헤맸다. 그만하자 제발. 그 말이 더 비참하게 들렸다. 누군가 그에게 소리쳤다. 내가 제일 문제야. 그 말에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가 났고 식당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수군거림이 더 선명해졌다. 어머, 저기 봐. 계산 때문에 저렇게.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서로를 번갈아 봤다. 왜 나한테 이래? 말끝이 찢어지듯 떨렸다. 누군가가 계산서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됐어, 내가 낼게. 그 말이 더 큰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래, 또 내가 내고 또 생색 내겠지. 생색? 지금 누가 생색을 내? 직원이 다시 말했다. 다른 손님들 계셔서요. 아, 알았어요.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고 그 순간 진짜로 망신이 완성됐다.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다 문턱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다. 식당 앞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났다. 무릎이 먼저 닿고 손바닥이 뒤따랐다. 아, 진짜. 그의 목소리가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안에서 따라 나온 가족들이 서로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시켰잖아. 내가 말렸어야지. 그럼 너는 왜 먹었어? 식당 입구가 순식간에 구경거리처럼 열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고 누군가는 대놓고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축하의 공기는 산산이 깨져 있었다. 기념일이란 말이 구겨진 영수증처럼 바닥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람들 소음에 묻혔다. 나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광경이 낯설지 않았다. 늘 내 침묵 위에서 유지되던 평화가 오늘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누군가 내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너도 좀 말해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 대신 발끝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 또 소리쳤다. 걔가 예민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문장이 내 등 뒤에서 터졌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그들은 내 탓을 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가방끈을 어깨에 걸었다. 끈이 자리를 잡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매듭을 푸는 느낌이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울음이 끊겼다가 다시 터졌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더 커졌다. 나는 그 소리에서 한 발짝씩 멀어졌다. 식당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놀랍도록 차분했고 눈빛은 또렷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내가 뭔가를 잃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려받는 길 같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답을 시작하는 순간 나는 다시 그들의 분위기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나는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췄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다. 멈춰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초록불이 켜지자 나는 그대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나를 따뜻하게 감쌌다. 신발을 벗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힘이 풀렸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누군가를 위한 웃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식당 앞에서 깨진 건 축하가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당연함을 내 삶에서 처음으로 정확히 내려놓았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진동이 울렸지만 나는 알림을 껐다. 이제 누군가의 계산을 맞추느라 내 감정을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내가 그날 얻은 가장 큰 결말이었다.